서울 도심에서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붙어지면 냄새가 날 텐데 미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던 거죠. 백골로 발견된 이는 40대 탈북 여성으로 추정되는 상황.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울 도심 아파트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십니까? 백골로 발견된 이는 40대 탈북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탈북민 관리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백골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건지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취재진은 백골이 발견됐다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백골로 나왔다 그럴 때 세상에. 아이고 끔찍하지요. 평소에 좀 보던 분이신지. 못 봤어요. 나는 아래층이거든. 그 유재도 다 몰랐으니까 그렇게 오래돼도. 그 친사람들도 다 몰랐어. 심지어 옆집 주민은 취재진이 방문한 뒤에야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자 하더나? 나가셨어요. 이야, 어떻게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어쩐지 아니죠. 사망이 확인된 건 지난달 19일 아침. 19일날 수요일날 아침 10시쯤 됐어요. 그때 이제 법원에서 오고 해서 그때는 문을 따고 그냥. 임대계약 갱신 기한이 지나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도시 주택공사 직원과 법원 관계자가 그 여성의 집을 찾은 날이었습니다. 뭐 사람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확 열어놨는데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생활한 흔적 없이 집안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여성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세대 내부 직기류하고 생활한 흔적이 없다고. 생활한 흔적은 없어요. 아예. 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1년 전부터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오면 아마 사망하신 지 1년이 넘은 게 아닌가. 지금 뭐 4와트밖에 안 썼다는 거거든요. 4kW. 그분께서는 관리비를 얼마나 밀리신 거세요? 작년 3월 달인가? 재작년 23개월 정도 됐어요. 되게 오래 밀리셨는데 따로 찾아가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찾아갔는데 문 양을 받아줬습니다.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이나 뭐 외국으로 가끔 가신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백골로 발견된 시신은 지난 2002년 탈북한 40대 여성 김모 씨로 추정되는 상황.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사람인데 말도 없으시고 차분하고 그냥 명절 때도 뭐 어디 가는 것 뭐 있고 오는 것도 없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여유롭게 살았던 세상이지. 퇴근 시간 출근하고 퇴근 들어가고 그냥 그 딱 들어가는 건 끝이야. 그냥 안 보여. 고향이 어디신지. 그것은 난 전혀 몰라요. 나도 들어가본 적 한 번 없어요. 지병이 좀 있어 보이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고. 아니 배운 거 없었어요. 무슨 병이 있으면 약 같은 거 먹고 뭐 그러겠지. 뭐 약박스가 이런 건 보지도 못했는데. 주민 대부분은 그녀의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5년 여기서 살아도 같이 이렇게 어울리지 않아. 아싸 안 어울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3월달까지 원수를 썼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 그분이 수령을 사인하는 게 있으니까요. 사인은 직접 하셨다는 거죠? 네, 수령을 해왔으니까 자기가.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넘게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년 넘게 지금 요금 납부가 안 되셔서 지금 전료 제한이라고 해서 단전도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23개월 동안 계속 사용을 안 했었나요? 사용량 자체가 거의 없는 거 보면은 지금 공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시죠.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위기 관리는 통일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 관리비, 통신비, 임대료, 금융연체, 단전 등 40대 탈북 여성 김 씨의 위기 정보는 지난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복지부에서 먼저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탈북민에 대한 위기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탈북민에 대한 관리는 통일부의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 복지부에서는 일단 지자체 내려보낼 때 위기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냥 일반 국민으로 우리 탈북 인지 안지를 저는 알 수는 없고요. 탈북민에 대한 어떤 그 위기 정 관리나 이런 거는 하는 건 특히 통일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탈북민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번의 위기 징후가 포착될 때마다 복지부는 이 사실을 통일부에 전달했지만 통일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자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통일부 안전지원팀 조사에서는 제외되었다. 전화나 뭐 방문은 따로 안 하셨고 지자체에서 조사를 했겠죠? 지자체에 포함이 되면은 통일부에서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중복이 안 되게 한다는 게 사실상 서로 어떻게 보면은 좀 책임 미루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21년 상반기 때 이분이 통일부 조사 대상에 포함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서도 이제 거주지거나 하나센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연락을 시도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에. 정부 부처 간 중복 조사에 대한 국회의 문제 지적이 있었기에 지자체 조사 대상자였던 김 씨는 통일부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겁니다. 탈북민 그 위기 정보를 복지부가 통일부로 7번이나 전달을 했어요. 그걸 살펴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도 체계가 나중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소재불명 연락 두절된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소재불명 연락 두절 탈북민은 통일부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위기 징후를 알고도 죽음을 더 일찍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이제 복지부에서 위기 정보를 보내오는데 저희가 뭐 해당 동주민센터에 이제 직원분이 계속 방문을 하고 했을 때도 그분을 뭐 만날 수가 없었고 뭐 연고도 사실 그분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계속 좀 길어져 왔는데 이제 이번 이렇게 안타깝게 발견이 돼서 저희도 좀 충격이 많았습니다. 다 여기가 높아가 몇 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여성은 만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5년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조사해서 계속 그 지속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마 2002년인가 전입을 하셔서 2009년 정도까지 보호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위기각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법정 보호 대상자로는 계속 지원을 했다가 본인이 아마 뭐 여러 가지 기준 초과로 아마 그 다음부터 중지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북한 이달 주민분들은 특성상 또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로 다른 데 가서 이제 뭐 생활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의 뭐 생사 여부까지 의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강제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좀 질병이 있어서 뭐 이런 분이었다던가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건장하신 분인 경우에는 사망까지 생각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심은 돼도 함부로 딸 수도 없고. 그럼 계속 이제 방문을 하셨었는데 네. 집에 이제 열어주지 않고 네네.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그분을 계속 뭐 24시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동안 김 씨의 위기 징후는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며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언론에까지 소개됐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은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탈북민들에게 전하며 이른바 롤모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2011년부터 통일부 산하 한 재단에서 탈북민 상담사로 일했다는 김 씨. 선생님은 상담 업무를 하셨고 북한이스타일 주민 지원재단 소속으로 하나센터 쪽에 이렇게 나와서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2017년 말 퇴사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도 그녀의 소식은 알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지인분들이나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나 연락을 했을 때에도 연락이 안 닿고 번호가 바뀌었고 연락 두절됐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혼자서 그냥 계속 생활을 결혼 안 하신 하다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북에 가족분들이 계시고 그것도 잘 몰라요. 잘 얘기를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탈북민들은 현 시스템상 이 문제가 예견된 일이었다며 통일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일부가 하나재단이 하나센터를 통해서 위기 가구를 발굴할 때였어요. 찾아내고 전수조사도 한다고 할 때였는데 빠진 거죠. 그러면 책임 누가 있냐? 하나센터가 책임인 거죠. 1차적인 책임은. 그리고 그런 위기의 소식이 됐는데도 보건복지부 쪽에 있는 일이라고 이제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하나센터는 놔버렸다거든요. 그럼 하나센터가 왜 있어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가 과연 북한 이탈 주민 담당 부처로서 적당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중하게 재고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재단은 어떤 입장일까? 사건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가 직장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에 대해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김씨에 대한 경찰의 결과 발표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통일부나 저희 입장은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망 원인이 좀 예, 아직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집이 김씨 집이 맞지만 김씨 본인이 맞는지 이런 것도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탈북민들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심리적 이유가 가장 컸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서울역 가면 노숙자도 옆에 사람들이 친구가 있어요. 탈북자는 친구가 없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속에서 여기서 상담사 일을 그만두고 뭐 여러 가지 뭐 고민도 있고 예, 이 희망도 보이질 않고 하니까 지난 9일 서울의 한 탈북민 단체 사무실.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북한의 감자전과 녹말국수입니다. 북한에서 이 감자가 많거든요. 북한은 감자가 많으니까 이 감자전을 그래서 수시로 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이거 먹을 때는 다 고양이 수육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우는 분들도 다 있어요. 대한민국 적응이 어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 고향 음식을 먹으며 달래는 겁니다. 외롭죠. 우선 첫째 저도 혼자 사는데 외로울 때가 참 많고요. 아플 때 또 그다음에 명절 때 특히 이럴 때 제일 외롭죠. 항상 외롭고 이제 자식 생각 뭐 이럴 때 눈물 날 때가 많죠. 경제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그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어떤 극심한 차별감을 느낀다거나 극심한 소외감을 느껴서 이 사회에서 나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다, 절망감을 느낄 때. 최근 들어 탈북민들의 사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지난 20년부터 21년 7월까지 탈북민 사망자 15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인 미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죽은 그 친구처럼 구조 요청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스스로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지금 숨은 거잖아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그 순간에
이 탈북민들의 특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강제북송 트라우마나 고향에 대한 외로움, 향수병, 다양한 우울증의 이러한 마음들이 다 우러나온 거죠. 북한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부터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의 받았던 차별 경험 이런 것들 더해서 이런 사회적 자본이 적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그게 더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정착한 탈북민들의 생활은 어떨까? 구경하세요 언니. 얼마예요? 어저 15,000원짜리? 지난 2005년 탈북한 박소연 씨. 그녀는 김 씨의 소식을 듣고 남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도 자식이 없었다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착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완전히 딴 세상이잖아요. 북한에서 왔다고 막 간첩이라 하고 막 지네하고 똑같은 물건 판다고 막 그저 와서 몰려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말해서 뭐 하겠어요. 소연 씨에게 한국 사회는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지만 누구한테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외로움은 지금까지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가 남한테 여기는 그렇잖아요. 남한테 속 털어놓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긴 그런 세상이잖아요. 우리 북한처럼 무슨 자기 있는 속 다 드러내놓고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상에 와서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지난 2016년 한국에 온 강진 씨. 그는 배송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되게 남들 자는 시간에 좀 새벽에 일하기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 힘들어도 너무 고생한다, 수고한다 하니 거기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한 건 심리적인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건 어떻게 말로 표현 안 되죠. 일상생활에 말을 하면서 이 사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가족이 없이 혼자 온 사람들은 감옥 살이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해보고 그런 적도 많으셨어요? 그렇죠. 결론을 본다면 그 옆에 누군가가 가족이라든가 친구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일이 아니거든요. 김 씨 사례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지 않고도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아픈 사연들이 있는지를 이제 다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극을 이제 막고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연락도 좀 취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 씨의 사망 후 2주가량이 지났을 쯤 아파트에는 그녀의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취재진이 찾은 날도 소식을 듣고 찾아온 탈북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내 처음으로 문 두드리는 선생이 이 선생님이에요. 한국 사회는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기회를 꼭 준다. 그러니까 당당한 사회 성운으로 일하자면 배워야 된다. 이러면 올바로 이끌어줬거든요. 롤 모델처럼 선생님 하던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백골로 나타나니까. 특히 탈북민들은 1년 넘게 김 씨의 사망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쏟아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죽어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다 내가 내일같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많은 시간에 2개월도 아니고 3개월만 되면은 단수 조치한다고 맨날 방송하면서 2년을 그 관리비를 안 냈으면 한 번쯤은 와서 가야지. 그렇죠. 그게 이해가 제일 안 가는 거예요. 백골 시신이 발견된 지 약 한 달이 됐습니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 관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저희는 변사 사건으로 수사만 하고 있고 국가수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사 입장에서는 딱히 드릴 답변이 없습니다. 사인을 조사 중인 국가수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부패가 많이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특구라됐다는 얘기니까 보통 부가업문 감정 기한이 한 달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좀 부패가 너무 심해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답니다. 1년 넘도록
백골 시신으로 방치된 한 탈북 여성의 죽음. 전문가들은 탈북민 위기 관리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허점들이 발견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행안부에서 차라리 주관 부서로 가져가고 통일부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될 때까지 1년 이상 방치되었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부가 이 탈북민 문제를 방치한 거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면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개편 문제를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죠. 백골 시신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나 진상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40대 탈북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탐사보도 7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숨이 탁탁 막혀. 완전히 숨이 막힌다. 1700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500이었잖아요. 10명만 쌓여도 500, 600kg의 무게가 눌려지는 거니까요. 근데 예측을 못했던 게 통안의 한입니다. 힘주시고 대화나 전화 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